안녕하세요. 생명존중 힐링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 주말에 군산의 경암동 철길 마을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억을 이렇게 교복 입고 추억을 나누고 이런 걸 하면서 하다가 이렇게 구경하다 보니까 얘네 못난이 인형 삼형제 인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할 때 좀 허전한데 좀 갖다 놓고 싶다. 또 제가 얘네들하고 또 추억 소환 할 때도 그러고 좀 같이 하고 싶어서 그냥 데리고 왔어요. 다. 자, 얘는 심술이네요. 심술. 자, 얘는 울보. 그리고 얘는 저 닮은 해보네, 해보. 심술보, 울보, 해보. 잘 웃는. 그리고, 오빠도 왔고요. 교복 입은 오빠도 왔고, 언니도 왔어요, 언니. 자, 언니도 왔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음을 전하는 우편함, 이것도 가져왔어요. 자, 어때요? 이렇게 있으니까 왠지, 제가, 좀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같이 공부하는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도 보기 괜찮으시죠? 혹시 또 혼란스럽다고 정신사납다고 하지는 않으실까 염려가 되지만 일단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사를 시켜드립니다. 자, 오늘은 강원국의 글쓰기 10번째인데 이 10번째 시간에서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볼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질문 되게 많이 했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도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단어가 엄마.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이래요. 왜? 엄마 왜? 뭐 이거 이렇게 할까? 그러면 왜? 이렇게 저도 생각나요.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했던 거. 그래서 호기심 많던 어린아이는 어디 갔을까? 그리고 글쓰기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라는 이 소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원국 작가가 늘 일상을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자, 늦은 밤에 지하철을 타셨습니다. 지하철 안이 한산해서 눈을 감고 있는데 옆자리 연인의 대화가 들려옵니다. 오빠, 나 예뻐? 나 예쁘냐고. 사람들 보잖아. 그러니까 빨랑 대답해. 나 예뻐? 궁금해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옆자리를 힐끗 쳐다봤답니다. 발그레한 여성의 얼굴이 가까이 보이고요. 여자가 또 채근하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해? 오빠 나 예쁘냐니까? 슬슬 짜증이 났습니다. 네, 우리 강원국 작가가 대신 대답해 주고 싶었답니다. 예쁩니다. 됐나요? 이렇게. 아마 데이트를 해보고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이런 느낌 아실 거예요. 우리 강원국 작가는 아마 사모님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대답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예쁘다 소리 금방 못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람은요, 인간은 호기심 덩어리라고 합니다. 그쵸? 저도 공감해요. 그래서 모든 발명품은요, 호기심이 낳은 결과물이에요. 모든 발명품은 호기심이 낳은 결과물이다. 뭔가 궁금하다 보니까 자꾸 연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모든 발명품은 호기심이 낳은 결과물이다. 그래서 글쓰기 또한 완료형이 아니고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글쓰기는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글쓰기다. 자, 강원국 작가는 말하죠. 질문은 글쓰기의 출발점이라고. 의문을 갖고, 문제의식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 의문을 갖고, 문제의식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질문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질문 누군가가 나한테 뭐 물어보면 어때요?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볼까 봐 또 불안하고
또 내가 대답을 잘못했을까봐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늘 회피하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질문을 해도 엄마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아, 몰라, 선생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아, 그거는 몰라도 돼, 라고 말하거나, 우리가 많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쓰려면 문제를 푸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문제를 내는 사람. 문제를 푸는 사람은 어때요? 읽고 답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답만 쓰는데 문제를 푸는 사람. 자, 문제를 내는 사람. 자, 문제를 내는 사람은 어때요? 자, 내는 사람은 묻고 쓴다는 거죠. 내가 나에게 물어보고 쓰고. 너 왜 책을 쓰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쓰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야? 그렇게 쓰고 싶은 이유는 뭐야? 계속 이렇게 물어가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참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 저는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제가 상담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늘 제 마음을 묻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내 감정을 알아차려야 되니까,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뭐 할 때 좋은지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나에게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했어요. 그런데 책을 쓰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 아마 제가 저의 삶의 이야기로 책을 쓰고 싶었는데 아직 그걸 못 썼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책을 쉽게 쓰는 것은 뭐냐면 그때그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 내 느낌을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잘했어요. 어떠한 상황을 보고 어떠한 사물을 보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 이런 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에게 물어가면서 쓰는 것은 잘 못했다. 글 쓰기 전에 물어야 되는 세 가지, 글 쓰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무엇에 관해 쓸 것인지. 내가 책을 쓰고자 한다면 무엇에 관해 쓸 것인지. 두 번째, 왜 쓸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쓸 것인지. 이 세 가지를 물어야 한다고 해요. 저는 무엇에 대해서 쓸 것인지는 사실은 요즘 생각을 했어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왜 써야 되는지도 조금 생각해요. 그 다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지금 이게 좀 막혀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왜 쓰는지에 관한 고민이 없다는 거래요. 그래서 글의 목적이 없다. 글을 쓰는 목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갖고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왜 쓰려고 하는지, 뭐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지, 어떻게 쓰는지보다 왜 쓰는지와 무엇에 대해서 쓸 건지를 먼저 물어야 된다고 해요. 자, 질문은 내 안에 글감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레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우물에서 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두레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우리 글감은 내 안에 많이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글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질문이라는 두레박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오, 비유가 완전 좋아요. 자, 일단은 질문. 그래서 글감을 끌어올리는 두레박이다. 자, 글쓰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글쓰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글을 써야 하는 이유는 뭔가? 글을 잘 쓰는 방법은 뭔가? 만약 글 쓰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쓸까?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의미와 이유와 방법과 가정. 만약에 거기에 관한 답이 모두 글이 된다는 거죠. 내가 이 글을 쓰려고 하는 의미, 글을 쓰는 의미, 이유, 방법, 가정. 이런 것에 대한 답이 모두 글이 된다. 자, 사람과 장소와 시간과 사건에 관해 물으면 저절로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사람과 장소와 시간과 사건. 우리 육하원칙이 생각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물으면
이야기가 된다. 자, 연설문은요. 연설문은 청중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보고서는 상사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죠. 저도 보고서, 연설문 이런 거는 별로 안 써봤어요. 자, 글을 왜 쓰는가? 핵심 질문이라면, 글을 왜 쓰는가가 핵심 질문이라면 보조 질문으로는 글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글쓰기는 치유의 힘이 있는가? 글은 독자와 자신 중 누구를 위해 쓰는가? 이런 것들이 보조 질문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것을 상상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야 된다. 한꺼번에 알려주기보다는 양파 껍질을 벗기듯 하나씩 감질나게 알려줘야 된다. 쓰기 전에 단계별로 어떻게 노출할지를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냥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획해서 하는 거, 저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책을 쓸 때도 뭐 주제 정해놓고 목차 쓰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글을 다 써놓은 상태에서 목차 만들고 이렇게 제목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저는 역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이제 제 방식대로, 제 느낌대로 일단 그렇게 해서 책을 출간을 했죠. 자문자답 글쓰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문자답 글쓰기. 자, 결국은 문제의식을 갖고 질문하는 것. 과연 그것이 맞는지 의심해 봐야 되고, 왜 그래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렇게 스스로 자꾸 자문자답하는 것. 그 다음에 질문을 파고들면 생각의 실타래가 풀린다. 질문을 파고들면 생각의 실타래가 풀린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째서, 그래서, 누구와, 어떻게, 느낌은,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은요, 그 답이 나오겠죠. 저도 어쨌든 이 부분을 계속 공감하면서 이렇게 해보려고 지금 질문 저 한 20개 써놨어요. 제가 책을 쓰려고 하는 질문 20개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을 파고들면 실타래가 풀린다고 했는데, 그 다음은 질문은 4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질문은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친다. 첫째, 질문한다. 둘째, 반문한다. 셋째, 정리한다. 넷째, 풀이한다. 질문한다는 물어보는 게 기본이겠죠. 궁금증,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반문하는 거, 상대 답변에 되물어보는 거. 왜 그런지, 그게 맞는지,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반문한다는 것은. 내가 질문하고 답을 해놓고 다시 내가 거기에 반문을 하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데? 꼭 그렇게만 해야 될까? 다른 방법은 없어?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정리한다. 상대가 말한 내용을 요약하거나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해력과 요약 능력이 필요하다. 풀이한다.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글을 쓰는 거죠. 내 이야기를 쓸 때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내 이야기를 쓸 때도 몇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장르로 치면 내 이야기는 어디에 가까울까? 뭐 이야기와 묘사가 많은 소설, 교훈과 노하우가 담긴 뭐 자기계발서, 나를 성찰하는 입문서, 이렇게 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서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독자를 통해서 어차피 만들어질 메시지라면 쓰는 사람이 한 줄 메시지는 의도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독자들이 내 책을 읽고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라고 말하기를 기대하는가? 내 책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하면서 소개를 하게 해야 되는가? 그런 할 말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한 100가지 정도의 질문을 뽑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적절한 순서를 배열하면 책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른 아침에 산책의 기대로 마음이 설레어 잠에서 떨쳐 일어나지 않는다면, 첫 파랑새의 지저김이 전율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눈치채라. 당신의 봄과 아침은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이야기래요. 이른 아침 산책의 기대로 마음이 설레어 잠에서 떨쳐 일어나지 않는다면, 첫 파랑새의 지저김이 전율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눈치채라는 거죠. 당신의 봄과 아침은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느낌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요즘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합니다. 어떤가요? 질문의 중요성을 정말, 책 쓰기 할 때 질문을 하지 않으면 책을 쓸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글을 쓸 때 질문은 물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내 안에서 글감을 끌어올리는 두레박과 같은 역할을 한다. 여러분, 글감 끌어올리기 위해서 질문을 끝없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응원하면서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